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 50% 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복 전도사 한경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복 그러면 좀 생소하시죠? 되게 어떤 분들은 뭐 여행할 때 쓰는 옷인가, 뭐 아웃도어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여행을 할 때 어떤 경이로운 대자연을 본다든가 정말 감동스러운 어떤 장면에 닥쳤을 때 아주 그 전율이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 상태를 저는 여행복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여행복을 많은 50+ 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부분이 바로 그런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로망 세계 자동차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다녀보면은 이태리 한 로마 정도 이 정도는 좀 어려울까, 서울만큼 어려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운전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여행의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자동차 여행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서부 그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에 많이 나오는 뭐 황야의 무법자 등에 나오는 마뉴멘트 밸리라는 곳인데요. 이런 것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감상하면요, 특히 석양이 노을이 질 때 보면은 너무 감동스럽고요, 떠나기 싫어요. 자동차를 계속 가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여행 작가로서 여행하는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행을 좀 더 편하게 다녀올 수가 하는 기획자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상점이라는 곳에 다시청춘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이름처럼 다시청춘이란 뭐죠?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젊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나도 한다 자유여행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시니어분들이 자유여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팀을 짜서 여행 계획에 대한 것을 가르쳐드리고 여행 요령을 가르쳐드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게 해드리는 그러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 50+와 성동구청 그 외 한국관광협회 여행대학 등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이런 시니어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기획을 하면서 이런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곧 바로 시니어들이 세계 자유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안내서, 그래서 여행 팁이라든가 여행지에 대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여행에 가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이러한 팁들을 담아서 세계 여행 안내서 트래블 그레이를 이제 제가 발간해서 지금 시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자동차 여행 기록은 저는 대부분 여행을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북미 대륙을 제가 횡단하는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약 40일 동안 캐나다, 미국 국립공원 24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무려 15,000km를 주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하와이 가족여행, 미국 서부 가족여행, 이게 전부 이제 자동차 여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럽에 이제 여러 번 여행을 다녔지만 특히 아름답다는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소개해드릴 부분인데요. 유럽과 발칸반도를 이제 거슬려서 있는 아드리아해를 일주하는 여행을 40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및 발칸반도 약 8개국을 방문했던 여행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주의 가족 자유여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과 유럽 발칸반도 위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트립의 기본과 준비물, 참 멋있잖아요. 정말 로망이죠. 이런 차를 이제 우리가 오픈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공식 명칭은 컨버터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정을 열 수 있는 이러한 자동차를 빌려서 뭐 정말 그 황야를 달려보는 기분 정말 멋있겠죠. 그런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트립의 3대 요소라고 할까요? 뭐 기본적인 거 다 아시겠지만 먼저 자동차를 빌려야죠. 그럼 렌터카를 어떻게 빌릴까? 외국에 가서 그런 자동차를 빌려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운전을 해야 되죠. 무사고하고 또 교통 법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티켓을 끊기면은 특히 뭐 북미 대륙이나 이런 데 유럽 같은 데는 교통 벌과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기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여행을 하면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날 뭐 몇백 킬로를 달리고 또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서 모험도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렌터카 빌리기. 여러분 이게 로망이시죠? 캠핑카, 캐러반, 트럭, 캠퍼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지인들이 이런 형태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 대륙 같은 데는 이런 웬만한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이런 것이 한 대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하는 이제 자동차 여행은 사람이 한 4-5명 되면은 미니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막이나 뭐 여러 가지 모험지를 다닌다든가 뭐 산악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SUV 사륜구동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어떤 아주 산과 들을 이렇게 누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단 둘이 뭐 이렇게 한다면 승용차가 가장 좋겠죠. 이러한 종류들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요. 자, 자동차 렌트 시 고려사항, 특히 이제 승용차 기본적인 많이 빌리는 거죠. 첫째, 이제 렌터카 포탈에서 빌릴 것이냐, 렌터카 회사에서 직접 빌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렌터카 포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렌탈카스닷컴이라고요. 맨 우측에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요. 렌탈카스닷컴을 치면은 약 세계에 약 900개 도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렌탈카는 다 여기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터카 회사는 헐츠라든가 에이비스, 뭐 유로카, 그다음에 뭐 알라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이제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그 회사에 맞는 렌터카를 빌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점은 렌탈카스닷컴은 비교를 해서 내가 이제 싼 것을 빌릴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회사들은 회원에 가입하면 회원들에 대한 멤버십을 줘서 뭐 할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빌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과 화물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종을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조그마한 잘 아시죠? 폭스바겐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4인 승유로 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막상 짐을 싣고 뭐 여러 가지 여행 다니다 보면은 두 사람 타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도 5인승이라고 그래서 5명이 가는데 중형차를 하나 빌렸다. 안 됩니다.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배게지가 많다 보니까 밴 정도를 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차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빌리는 곳 따로 반납하는 곳 따로 꼭 비교해야 됩니다. 빌리는 곳하고 반납하는 곳이 다르면은 드랍 차지라 그래가지고 비용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이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여러 나라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예를 들면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나라의 세금이 싼 데라든가 좀 더 차가 많은 데서 빌리면 싸게 되고요. 또 핫한 곳, 뭐 로마라든가 뭐 파리 이런 데서 빌리면은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 나라의 세금도 비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비교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개국 이상을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패스할 수 있는지 이걸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겁니다. 운전자의 좌석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따져야 되고, 유럽 같은 데는 수동기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100% 거의 자동기어잖아요.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젊을 때 수동기어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동이든 자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동기어는 어느 나라에 가든 값이 쌉니다. 약 80% 정도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기어를 할 수 있는 분은 수동기어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동기어를 빌리게 되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자동기어 차가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이나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반드시 SUV 사륜구동을 렌트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은 대개 보험 가지고 이제 따져서 좀 싼 걸 얻으려고 하시는데, 외국 가시면 무조건 풀 커버를 하세요.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밥을 먹고 자기 이제 주차장을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차 타이어를 이렇게 빼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쪽은 내가 뺄 테니
그쪽 거는 네가 빼라 이런 형태라 돼요. 그러니까 뭐 바퀴 정도 빼가는 거는 다 받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은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 차 안에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견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 커버를 들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핑카 이거 로망이죠. 여기 뭐 별빛 쏟아지는 곳에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캠핑카를 놓고 이렇게 보내고 싶은 이런 게 아마 로망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카 여행을 하고 나서는 사실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집을 가지고 떠나다니잖아요. 집에 뭐 여러 가지 고장도 날 수 있고 물도 넣어야 되고 심지어 이제 그 오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먹고 나면 싸야 되잖아요. 그걸 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걸 연결을 아무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요. 이게 뭐 캠핑카라는 게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집안에 일어나는 보수를 스스로 하시나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짐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차박이나 야행을 좋아해야 됩니다. 야행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 정도 그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 캠핑카를 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은 콘도 같은 데 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를 운전해 보셨나요? 대부분 이 캠핑카가 크기 때문에 대형차를 운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 보험비를 엄청 물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좁은 곳에서 자도 괜찮은가? 대부분 이제 그 조그마한 협소한 곳에 잠을 못 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캠핑카에서 한 2, 3일 자고 나면은 이게 갑갑해서 못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동행자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되게 이제 그 부인이나 여자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또 씻어야 되고 또 목욕을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캠핑카를 빌려야 되겠다. 한 번쯤 해보세요. 그렇지만 한 4, 5일 정도 한번 경험으로 일주일 정도